세 번째 단계, 필요에서 열망으로, 열망에서 알무로 나가라. 데이비드 호킨스는 의식 지도라는 것을 고안했다. 이 지도는 수치, 공포, 분노 등 낮은 수준의 감정에서 용기, 수용, 사랑, 깨달음 등 높은 수준의 감정까지 발전하는 단계를 보여준다. 호킨스의 의식 지도에 있는 상위 수준의 감정을 더 잘 느낄수록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기가 더 쉬워진다. 반대로 하위 수준의 감정을 더 많이 느낀다면 삶은 마찰과 저항, 고통이 가득할 것이다. 이 지도에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필요에서 열망으로, 열망에서 알무로 발전하는 과정이다. 당신이 무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에 대해 건강하지 않은 애착이 있는 것이다. 필요는 심한 결핍을 암시한다. 따라서 무언가 필요하면 그것이 충족되기 전에는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하거나 행복하지 않다. 열망이 필요보다 더 건강한 정신 상태다. 하지만 열망 역시 결핍된 상태다. 무언가 원한다는 것은 그것을 갖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알문, 열망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알문,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면 인생은 수용과 평화, 감사의 삶이 된다. 20세기 초 작가이자 신비주의자 플로렌스 시는 믿음이란 이미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와 비슷하게 영화배우 덴젤 워싱턴도 무언가 좋은 것을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미 그것이 당신의 것임을 알려주려고 신이 보낸 증거다 라고 말했다. 원하는 것이 이미 당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것을 몰랐을 때와는 다르게 행동한다. 실적을 올릴 것을 아는 세일즈맨은 실적을 올리기를 원하는 세일즈맨과 다르게 행동하지 않겠는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 체육관에 갈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과는 분명히 다르다. 알문, 내적 경험이자 수용이다. 눈을 감고 미래의 나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상상해보라. 원하는 곳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보라.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벽난로 앞에 아늑하게 앉아 있는가? 일정한 속도로 마라톤을 완주했는가? 당신이 원하는 바가 이미 당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여라.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을지 신께 기도해 물어봐도 좋다. 그리고 평화가 정신에 깃들 때까지 기다려라. 평화와 미소를 느껴보고 미래의 모습에 대해 진정한 감사를 표하라. 작가이자 교육자인 조 디스펜자는 이렇게 말했다. 감사는 무언가를 받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감정이다. 보통 우리는 무언가를 받은 다음에 감사함을 느낀다. 감사라는 감정에는 감사한 일이 이미 일어났다는 신호가 들어있다. 따라서 감사하거나 고마움을 느낀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받은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감사함을 나타낼 때 우리의 무의식은 미래의 현실이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난 것이라고 믿기 시작한다. 미래에 느낄 감사함을 지금 느껴야 한다. 이것은 이성적인 과정이 아니라 본능적인 과정이다. 당신이 마땅히 받을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받기 전에 이미 받았다는 감정을 당신의 무의식에 알려줄 수 있을까? 원하는 것을 받으려면 지금 미리 감사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자신이 그것을 얻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머리로는 목표를 상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감정이 목표를 실현하는 일을 방해한다. 그들은 미래의 나를 믿지 않는다. 그들은 풍요로움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제약에 갇혀 자신이 바라는 미래를 감정적으로 거부한다. 나폴레온 힐은 마음이 상상하고 믿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갖지 못할 것을 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받은 축복에 감사하는 기도를 한다면 원하는 것을 더 빨리 얻을 것이다
라고 했다. 감사의 힘은 이미 일어난 일에 감사를 표현하는 데 있다. 미래에 받고자 하는 것에 미리 감사함을 나타내면 그 힘은 극적으로 강력해져서 열망에서 알무로 나가게 된다. 무언가를 진심으로 원할 때 나는 그것이 이미 나의 것임을 알게 될 때까지 명상하고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하고 기도한다. 예를 들어 나는 눈을 감고 가족과 함께 살고 싶은 집을 그려보면서 이미 그 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숨을 깊게 들이마신 다음 꿈이 실현된 사실에 감사하며 숨을 부드럽게 내쉰다. 그렇게 나는 수용을 들여마시고 감사를 내쉰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미 나의 것이 됐다는 완벽한 수용이다. 나는 완전히 평화로운 상태가 된다. 결핍이 전혀 없다. 오직 감사와 수용만 있다. 위대한 생각의 힘이라는 고전에서 저자 제임스 알렌은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이미 자신이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긴다 라고 썼다. 이런 이유로 암과 수용의 상태에 도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당신은 미래의 내가 지금 되어야 한다. 정체성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 정체성은 개인의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과 믿음으로 구성된 자아에 대한 체계적인 개념이라고 정의된다. 당신의 정체성은 지금 당신이 가장 전념하는 것에 있다. 정체성을 미래의 나와 일치시키고 그 모습을 진짜로 받아들이면 당신은 미래의 당신이 된 상태로 행동하게 된다. 스티븐 코비는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정말로 아는 게 아니다 라고 말했다. 알면 행동하게 된다. 알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니다. 플로렌스 신의 말을 다시 생각해보자. 믿음이란 이미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믿음은 알미고 알은 그와 일치하는 발전적인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미래의 나로 향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전념과 알의 수준을 한층 더 높여준다.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믿음의 증거다. 미래의 나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모든 행동을 통해 지금 미래의 내가 되어간다. 암과 미리됨이 소유의 열쇠다. 지그 지글러는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 돼야 행동할 수 있고 행동해야 얻을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이 목표에 접근하는 방식과 정반대다. 그리고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왜 그렇게 드문지도 보여주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먼저 얻어야 행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원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당신의 목표가 사업가라고 해보자. 그러면 당신은 먼저 자금을 모으거나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야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마침내 원하는 모습이 될 거라고 믿을지 모른다. 무언가를 먼저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덜 중요한 목표만 추구하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 그 길에서는 원하는 것으로 결코 가지 못한다. 예를 들어보자. 은퇴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친구가 있다. 하지만 그는 먼저 특정 자격이나 자금, 경험을 갖춰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지금 미래의 내가 되기보다 자격을 갖추느라 수십 년을 허비한다. 그는 지금 당장 미래의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그가 미래의 내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지금 그 모습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는 현재의 나라는 제약에서 벗어나 미래의 나로서 행동하게 될 것이다. 원하는 것이 이미 당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당신의 목표는 종착지가 아니라 출발선이 된다. 이미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미래의 나라는 위치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목표를 달성하려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하며 행동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고 강력한 행동을 할 수 있다. 행동은 정체성에서 비롯된다. 정체성의 뿌리가 미래의 나에 있지 않고 현재 전념하고 있는 일에 있다면 어떨까?
그러면 목표 달성에 도움이 안 되는 엉뚱한 행동만 하게 될 것이다. 미래의 나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미래의 내가 되는 것이다. 먼저 미래의 내가 되라. 그 다음 미래의 나로 행동하라. 그리고 나서 원하는 것을 얻어라. 진정한 미래의 나를 받아들이고 그 모습이 이미 당신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면 당신은 목표와 일치한 행동을 하게 된다. 당신의 환경은 즉시 달라질 것이고 전에는 보지 못한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목표와 상관없는 행동을 더는 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4단계로 진입할 순간이다. 4단계는 알매 상태에 있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구하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목표에 도달하는 길과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인간관계를 발견할 것이다. 윌리엄 허친슨 머리는 이렇게 말했다. 전념하기 전에는 계속 망설이며 뒤로 물러날 기회만 엿본다. 그런 상황에서는 비효율이 가득하다.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행동에 관해서는 한 가지 기본적인 진리가 있다. 완전히 전념하는 순간 신의 섭리도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을 모르면 수많은 아이디어와 멋진 계획들을 망치게 된다. 전념하는 순간 전념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온갖 일이 일어나 도움을 준다. 그 일들의 시작은 전념하기로 한 결정이었다. 전념하기 시작하면서 꿈도 꾸지 못했던 뜻밖의 사건들과 만남, 물질적 지원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